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하고요.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이슈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 뉴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진짜 이름이 소중한입니다. 소중한 기자님. 자, 오늘 소개해줄 첫 번째 더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미국 측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외교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외교부에 따르면 그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랜다우 부장관이 깊은 유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더해서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또한 소셜 미디어에 그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다른 나라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미 국무부 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거예요. 미 정부의 첫 공식 유감 표명 같은데, 자, 지난주 금요일 구금됐던 분들이 귀국한 후에 현지에서 있었던 반인권적 상황, 구체적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그 구금 직후부터 해당 구금 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고, 이게 미국 정부 감사에서도 수감자의 건강이나 안전 관리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지적받은 바 있는 구금 시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곳에 머물렀던 우리 국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입국하고 주말 사이에 지나면서 구체적인 증언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체포되면서도 뭐 통역도 제공되지 않았고 뭐 미란다 원칙 고지도 당연히 없었고, 또 이게 체포된 이후에 뭐 인터뷰도 할 거 아닙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뭐 북한이나 중국을 언급하면서 뭐 인종차별 발언도 수시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70명 넘는 인원이 뭐 곰팡이가 피어 있는 침대가 있는 이런 그 한 공간 시설에서 머물고 뭐 식사나 잠자리 관련해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몇 개 없어서 생리적 현상도 꾹 참아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사태와 미국 측의 유감 표명, 기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이 보인 모습,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근데 또 유감 표명을 하고 라는 이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거는 확실히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늘 발언도 보면은 그 모순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 서로 이제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 상대로 이런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모습들, 반인위 정책은 펴야 되겠고 투자는 유치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투자 유치,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핵심 지지 기반인 미국의 좀 극우화된 세력에 호응하려고 하는 방향성, 이게 좀 이제 불확실성과 모순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불똥이 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이 극우화되고, 이러한 토대 위에 이제 세워진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좀 패권주의적인 성향을 가져가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북중러 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사실은 정말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외교적 선택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뭐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또 해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조국혁 신당의 김준영 의원 연결해서 어떤 해법이 좋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더 뉴스는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이른바 당정대가 만났습니다. 다만 이제 형식은 당정대가 만난 거긴 한데, 어제 만났죠? 네. 우리 모두가 주목한 거는 사실 얼마 전 갈등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비만기 원내대표의 만남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 회의 때도 서로 냉랭하더라니까요. 서로 안 봤다. 그러니까요.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이제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 이제 자리한 상황에서 고위급 만찬회동을 가진 건데요. 장소는 삼청동 총리 공관이었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김민석 총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만찬 직전까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이례적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공개된 장면은 예. 참석자들 모두 되게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네. 이게 이제 화기애애했는지 예. 화기애애함을 보여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 그런 상황이었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모두 웃으면서 서로 악수했고 이런저런 대화도 오갔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뭐 악수 한번 더 하자 뭐 이런 예. 이야기도 건넸고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부나 형제도 다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뭐 친해지는 거다. 예.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악수 한번 더 하자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부모나 형제 다 싸우는 건 아니냐, 부부 싸움 안 해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리가 흔히 있는 자리는 아니죠? 이게 당정대 회동이 이게 정례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번 회동 역시 뚜렷한 목적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주 두 대표 간의 갈등 때문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이게 지난주에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두고 이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까지 이루어졌어요. 합의 이루어졌고 기자들 상대로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예. 되는 거거든요. 예. 100이면 9은 되는 건데 이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게 지도부 뜻과 다르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지 않다는 듯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런 거 혼자 결정하는 거 봤어요라고 기자들에게 반문했죠.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해. 뭐 이런 말까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야 합의 파기됐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뭐 엄정하게 책임 묻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 즉 특검법 개정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기조가 명확해졌고 이렇게 당정대 회동으로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자, 여당 내 갈등은 봉합이 된 걸까요? 아니면 잠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 일단 그 사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 이 사건은 어쨌든 봉합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들의 경우에 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발생했던 그 지지층 그리고 당 주요 인사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이제 완전히 이게 제거된 거냐라고 하면은 뭐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논란들이 당내에 좀 있어요. 보면은 뭐 최근에 벌어진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논란이나 뭐 내란 온라인 매체 영향력 강화, 네. 특히 온라인 유튜버들의 그 영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뭐 그게 이제 당에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란이죠. 아니다, 집단 지성이다라는 시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내란 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도 뭐 내부적으로 이견이 발생하거나 혹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당내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소환될 거예요. 대표와 원내대표 간 갈등이. 그러면서 이게 당이 이제 추구하는 게 어쨌든 단합된 모습도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양성을 보장하는 모습도 추구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이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뭐 제가 좀 취재해 본 바로 따르면은 이게 균형을 이룰 때 서로를 또 담보하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을 위한 동력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여당 이 균형을 어떻게 이뤄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더 뉴스 소개해 주세요.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러면서 소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다.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년보 목사가 어떤 인물입니까? 손 목사는 이게 세계로 교회 목사이고요. 그 12.3 비상계엄 선포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가 탄핵 국면에서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벌였고 뭐 탄핵 반대나 내란 옹호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 논란을 일으켰던 전한길 씨 또한 이 집회에 여러 차례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런 메시지를 낸 걸까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이잖아요. 여전히 이제 근데 그 대통령이랑 절연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돼서 당대표가 된 것도 뭐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지층의 결집을 이루는 데는 효과적인데 아무래도 대중 전반의 여론을 얻는 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민심도 얻을 수 있느냐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정부랑 어쨌든 각을 세워야 되는 위치잖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교 탄압 프레임을 들고 나온 모양새인데 사실상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으로 보이는 그 보수 내지는 극우 기독교 세력을 좀 결집시켜서 그들에게 스피커를 좀 줘서 예. 정부를 비판하는데 좀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더구나 지금 권성동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주 내정돼 있고 예. 지금 한학자 통일교 소환도 예고돼 있는 예. 상황에서 좀 결집시키려는 모양새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더 뉴스도 얘기해 주세요. 더 눈여겨볼 뉴스는 뭡니까? 네, 지난주에 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김민아 창원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예.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에 유족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좀 SNS에 남겨서 문제가 된 인물인데요. 예. 1심 판결대로면 김 의원은 유족 150명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유족을 향한 2차 가해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최근에 이태원 참사 후 3년 동안 달린 방송사, 언론사, 유튜브 영상 댓글을 분석한 기획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속한 언론사긴 하지만 오마이뉴스에서 900건 정도의 영상에 달린 26만 개 댓글을 분석했더니 예. 약 6만 4천 개가 이태원 참사 관련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몇몇 소수가 한 게 아니라 한 댓글 쓴 인원이 한 5만 명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아 의원 사례처럼 이렇게 본인이 위치한 정치적 포지션에 좀 심취해서 예. 참사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참사 피해자들을 마구 공격하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차 가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